22일 똑딱이 멤버십 방송입니다. 자, 일단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미국 증시가 4일째 하락을 했는데 한국 증시가 버티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어떤 위치가 다르다라는 점, 또 대선을 앞두고 정책 공약 기대감, 또 새 정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 여기에다가 한미 무역 협정 기대감 뭐 이런 부분 등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러한 어떤 내적인 요인들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외국인의 현물 매도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죠.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로 전환해 주진 않고 있습니다, 현물에서. 그리고 위로는 또 매물대가 여전히 강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4일째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밀리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일단 미국 증시의 지금 조정이 꺾이는 성격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미국 증시가 만약에 꺾이는 흐름이다, 꺾여 내려간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한국 증시가 저렇게 버텨주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미국 증시의 이 조정 자체는 아무래도 이게 꺾인다기보다는 뭔가 지지권을 찾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조정 등락 과정,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위에서 제가 앞에서 제가 한국 증시가 오른다라기보다는 버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현물 매도 기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가 일단 위로 또 매물대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 뭐 버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위로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탄력 자체는 제한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 어, 이 상황 속에서는 한국 증시가 위로 좀 탄력을 갖고 올라가려면 외국인이 수급을 전환해 주거나 매수로 바꿔 주거나, 또는 뭐 지금 현재 이제 시작되는 한미 무역 협정에서 뭐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호재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뭔가 새로운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제한적인 영역에서 그냥 버티기, 그 성격만 일단 가능하고, 뭔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호재 이슈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이미 노출된 기존의 이슈만으로는 지금은 버티기 정도가 가능하다. 올라가려면 새로운 호재 이슈가 나와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일단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 우리가 고려하면서 체크를 해 나가보자라는 거고요. 버티기 구간,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이래요.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빠지면은 당연히 매매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럴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갈 때는 그래도 다수가 반등을 해주니까 매매가 좀 수월하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버티는 영역, 제한적인 영역에서 버티기만 해줄 때는 종목들이 선별적인 상승,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매매 종목을 선별해 줘야 돼요. 아무 종목이나 안 올라가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염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시세적인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는요, 대선 공약, 정책 관련주 관심을 계속 갖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오늘까지 이렇게 이쪽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아무래도 유력 후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거의 다 이재명 예비 후보 공약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다 이쪽에서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구의 날을 맞아가지고 이재명 예비 후보가 언급한 섹터에서 상승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한반도 생물의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 소식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 폴리옥시메틸론 바이오 플라스틱 요 생산업체
코롱 EMP가 오늘 또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이재명 예비 후보가 뭐라고 언급했냐면은 2028년에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로 K 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 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 또 2035년 이후 로드맵도 재정립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언급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 관련주,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나 이쪽에서 그래서 그린 케미칼 상한가 들어갔고 에코바이오 상한가 들어갔고요. 에코아이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장 시작하면서 초반에 바로 주식장인에서 요 세 종목 그린 케미칼, 에코바이오, 에코아이 딱 세 종목이 특징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중 두 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가고요. 에코아이는 윗꼬리가 달렸지만 그래도 17%대 상승해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대선 공약 정책 관련주로 상승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상승하고 나서 다시 또 매물 소화를 또 거치면서 되눌리거나 이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나와요. 그런 종목들은 수급 체크가 중요합니다. 수급 체크가 중요해요. 그래서 상승 후 매물 소화를 거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모습이 있는지, 주로 5일 이평선을 지지로 받쳐주는 종목에서 상승 후 되눌려도 또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기준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 공개 구간이잖아요. 그죠? 어닝 시즌. 그러다 보니까 실적 호전주 쪽에서 실적 호전만 갖고도 요즘 이렇게 못 올라가더라고. 실적 호전에다가 메이저 수급이 붙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의 수급이 아무래도 좀 많이 붙어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 호전주 중에서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좀 붙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좀 매집 수급이 좀 존재하는 종목들인데 일단 금요일 날 제가 로봇 쪽에서 쭉 보다가 로봇 쪽에서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요 통상적으로 이제 주가가요 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종목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고 나서 매물 소화를 거치는데 이렇게 행보성으로 매물 소화를 거치는 거죠. 이런 종목이 이제 다시 또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행보성으로 매물 소화할 때 이 구간이 짧은 종목일수록 이게 양호해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 놓고 행보 등락이 이렇게 길게 나와버려요. 그럼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올라가더라도 이거 다시 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짧아야 됩니다. 짧을수록 좋아요. 짧아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요 패턴의 종목 중에서 일단 금요일 날 제가 좀 매집 성격이 좀 보여가지고 로봇 중에서는 이 SPG 이 종목 하나를 제가 매수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금요일 날. 근데 오늘 오히려 이렇게 좀 쭉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러한 어떤 패턴 구조 속에서 좀 장중 이제 분봉이나 이런 걸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분봉이나 이런 부분을 분봉상 뭔가 이렇게 자꾸 밑에다 받쳐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조금 눌리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자꾸 뭔가 받쳐주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그런 종목들을 잘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좀 버티는 구간, 상승이라기보다 버티는 구간이라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 종목을 좀 선별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주식장인 이벤트가 내일 마무리됩니다. 내일 마감됩니다. 내일 마감되니까 주식장인 카페에서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